자, 3교시에 문제 1의 제시문으로 보시면 이것도 뭐 크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하고 있죠.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랄까, 삼각함수의 최대치수와 관련된 문제에서 삼각함수니까 이제 각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각형과 엮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형태만 보면 sin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구간에서 그 함수의 값의 범위 찾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걸 이제 삼각함수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자,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sin x의 값의 범위를 보면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모음 답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 물론 그래프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예. sin 4분의 파이는 이렇고 4분의 5파이는 이러하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연속이 감소함으로 구간의 범위는 sin x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아주 뭐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되어졌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예. 이번은 1번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sin of x, sin x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진짜 f of x에 관련돼서 질문 하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 1이 되면 딱 보시면 삼각 방정식이 되네요. 시칸트 2x니까 코사인 2x분의 1이 되어서 삼각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2x는 200억 공식에 가면 sin x로 바꿀 수 있겠구나. 전체가 sin x에 관련된 어떤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역시 sin 2x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억 공식을 활용해서 전체 식을 뭐로 나타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sin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sin x가 얼마인지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 t에 관한 3차식을 풀면 되니까 풀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여기다 뭔가를 더 생각해야 되겠죠. 왜? 내가 이것을 푼 값은 뭘 푸는 겁니까? 예, 이것을 풀었습니다. 예. 이 값이 원래 문제의 근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제 체크하고 있죠. 방금 0과 그 다음에 0인 경우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제 보는 거죠. t가 아까 뭐였냐면 sin x였죠. sin x의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들어가네요. 예. 들어가니까 만족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이 된다는 소리죠. 그때가 만족시키는 x가 하나 있다는 소리고, t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면 이때는 잘 몰랐었는데 t가 sin x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1보다 커지니까. 예. 그래서 저것을 만족시키는 x는 없습니다. 예. 무현근이라는 소리죠. t에 관련된 식을 풀었지만 원래 질문과 상관없는 답이 나온 경우죠. 이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원래 아까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었죠. 네, 여기 있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봤죠. 예, 0보다 크네요. 따라서 이 녀석은 이 값은 요 사이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인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는 구간이 하나 있다. 그래서 총 t가 3개 나왔는데 이 3개 각각에 대응하는 x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는 보시면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죠. 예. 사인 제로가 이건 특수각이니까 사인 x가 제로입니다. 이 구간에서 파이겠죠. 이 x는 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sin x가 2분의 1 마이너스 3 음이기 때문에 sin x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각은 더 커지겠죠. 예. 그런 상황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예.
2에서 찾은 근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근 x를 이야기하겠죠. 가장 큰 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방금 이번에 제 마지막 말에서 이 알파가 사실은 파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었죠. 아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sin x가 제로 되는 그때 x가 파이였죠. 베타는 뭐였죠? 예. sin 베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을 만족하는 베타들. 예. 이거는 파이보다 크겠죠. 예. 그럴 때 삼각형 A, B가 주어지고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몇 가지를 주고 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과 관계 있는 공식이 있죠. 예. 사인 법칙이 있죠. 예.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한번 보실까요? 감소함으로 2로부터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크죠. 예. 그래서 삼각형 AB는 루트 A, 각 A가 알파 마이너스 2파이니까 A가 2파인 직각삼각형이고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이 사인 법칙이 나오는 그냥 공식이죠. 예. C의 대변인 이건 AB입니다. 그죠? 여기 이 값은 AB. AB의 길이가 되겠죠. 예. 그 대입합니다. 그럼 C는 뭐였느냐? C는 뭐예요? C는 삼각형에서 A하고 B를 빼는 거죠. B 값을 뺀 겁니다. 그러면 파이에서 A 값은 아까 뭐였습니까? 90도라고 했죠. 2파입니다. 예. B는 아까 뭐였습니까? B가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뭐 우리가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예.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르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인데 각 A가 90도라는 사실로부터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뭐 금방 아니고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A입니다. 이게 B고 이게 C입니다. 예.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반원의 원주 위에 있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 BC 길이의 절반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각이 예, 뭐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예. B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BC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이 AB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루트 6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요. 루트 6. 예. 그래서 우리는 BC를 알고 싶어요. BC를 알고 싶고 루트 6은 알고 베타 마이너스 파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서만 계산하면 되겠다 해서 이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예. 우리 알파 베타를 알파가 파이고 베타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삼각형 6요소를 찾는 그런 문제에서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3교시 2번의 제시문인데요. 예, 제가 이제 해드릴 문제는 중복조합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복조합.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중복조합에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자, 문제를 직접 한번 보실게요. 예. 이 중복조합과 관련된 대표적인 거죠. 방정식에서 적을 만족하는 순서상 찾기 문제. 근데 주의하시면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는 것도 한번 집어주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예, 총 질문이 4가지가 있는데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런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을 찾는 문제가 있으니까 1번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란 걸 알 수 있고 2번은 x, y, z에다 약간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 약간 바뀌겠죠? 예. 바뀌었을 때 바꾸고 난 다음에 중복조합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그런 문제고 3번도 마찬가지네요. x, y, z에 관련돼서 뭔가 정보를 주면 그 수식이 약간 바뀔 테니까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순서상을 찾는 문제니까 또 중복조합을 활용하겠고 4번을 보면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런데 모두 짝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각각 문제 한번 보시죠.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 y, g, w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중복조합이라는 게 뭐죠? 서로 다른 x, y, g, z 중에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x, y, g를 하나도 안 뽑고 w만 21번을 뽑아요. 그런 것이 하나의 순서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 안 뽑을 때는 x가 제로인 경우니까 그래서 음이 아닌 경우에 적을 순서상 찾는 경우는 중복 조합이다. 인 거죠. 그래서 4개의 문자 중에서 21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중복조합은 이렇게 계산하죠. h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게 nr이면 여기가 n이고 이게 r이면 여기는 n 플러스 r에 빼기 1에 c의 컨비네이션에 r이 된다는 소리죠. 이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저거는 수식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자, 2번을 볼까요? x, y, g가 모두 짝수라고 했으니까 저걸 어떻게 둘 수 있느냐면 이 녀석은 2a, 뭐 2b, g는 2c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w는 홀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가 홀수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둡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고 저 식에다 대입을 하면 식이 약간 바뀌죠.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중복조합을 하려면 A, B, C, D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되는데 아까 이 X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A도 음이 아닌 정수겠죠.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 A, B, C 순서상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X, Y, Z가 짝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바뀐 여기에다가 중복조합을 실행하면 아까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10개를 뽑으니까 중복조합 맞죠. 그걸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모두 짝수일 확률. 아까 전체 찾았으니까 확률을 구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6의 배수. 요거 한번 보시죠. 6의 배수인 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x, y, 6의 배수면은 6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g가 짝수였으니까 뭐 2b, 2c, 뭐 z는 2c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생각에 맞는지. 자, 이렇게 주면 되죠. 이게 6의 배수라는 소리고 짝수라는 소리고.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홀수니까 W는 말 안 해도 형태가 결정이 돼 있어요. 홀수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이를 대입하여 얻은 방정식은 자, 다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합시다. 이건 앞에서 여기 개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없으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A, B, C 중에서 10개를 뽑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3이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니까 A, B, C, D가 1씩 옮길 때마다 이게 제일 많이 바뀌죠. 1이면 3이고 2면은 6이고 3이면 9가 되고 이렇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A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개수에 따라서 개수가 크면 클수록 한 값을 대입함에 따라서 값이 많이 바뀌니까 그걸 기준으로 저렇게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A가 제로가 되면 B, C, D가 10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A는 결정이 난 겁니다. A는 저기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B, C, D를 더해서 10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회를 순서상을 찾는다. 또 중복 조합이죠. 예. A = 1인 경우는 식이 바뀌었네요. 예. 또 중복 조합.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경우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죠. 확률이야 뭐 이게 총 더하는 것이 몇 가지 나왔죠? 120가지. 아까 전체가 우리가 2024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예. 자, 4번. X, Y, G가 모두 짝수 1대라고 했어요.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짝수 1대 X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의 경우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예. 그래서 앞에 1번, 2번, 3번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확률을 구하는 것이 2번, 3번이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예. 모두 짝수일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 예, 조건부 확률이죠. A가 일어난 상황에서 X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조건부 확률이겠고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예. X만 언급이 있으니까 X가 짝수이고 또 한 3의 배수라는 소리니까 6의 배수네? 6의 배수, X가 6의 배수일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문제 다루었었죠. 예. 그래서 X가 6의 배수이고 YZ가 짝수일 때 W 홀수의 사건은 앞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예. 그때 경우수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거죠. 야, 그때 우리가 확률을 구했으니까 이 식에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다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뭐 전부 다는 아니고 수험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했는데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각각의 문제들에서는 아주 뭐 고난도의 수학적 지식이나 뭐 특이한 사고력 이런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자, 그래서 저희 뭐 광운대학뿐만 아니라 보통 논술고사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그냥 한번 했습니다. 계산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기가 아무리 문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산이 처음부터 약간 틀려버리면 계속 다른 식을 계산하게 돼 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표현력. 예, 표현력. 수리논술을 대충 풀어서 채점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알아듣지 않을까 하고 답만 탁 내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아니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실 때 굉장히 풀이 과정이 누가 봐도 명료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교과서에 풀이나 혹은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 제공하는 기출문제 모범 답안 등을 잘 참조하시면 표현력에 있어서 좀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논증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풀어갈 때 이렇게 가는데 이제 논리적인 갭이 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걸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논술고사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제 주변에 이제 혹시 뭐 저한테 물어보거나 하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논술은 수능과 다르다. 예. 그래서 수능을 아주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수능을 잘 푸는 사람이라도 논술을 잘 푼다고는 꼭 장담 못 합니다. 예.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예. 이걸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교과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할 거고, 제가 풀이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 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함수의 대소관계라든지 등등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들을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하는 것들 등등, 그다음 적분에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등등은 충분히 여러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답안 작성 훈련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네, 맞네 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재고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답안 작성 훈련은 반드시 시간 안에 한번 시간을 재고 그런 약간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답안지도 자기도 마련해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한번 해보시면 되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근거,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계산 틀리지 않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논술의 모든 문제는 선택 문제의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